자, 이번에는 지역 연사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의한 선생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인데 좀 박수를 좀 5.18 보내주시죠. 때 광주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고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분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3년째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문제만 아니라 안보, 국방, 외교는 물론 정치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 북한 순회급 인사들 방한 시 그들의 서울 방문 가이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가이드분이 그들을 버스에 태우고 강남과 여의도 근방을 지나던 중 그들에게 처음 대한민국 서울을 접해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미소만 띌 뿐 답변을 하지 않고 한참 가다가 자기들끼리 슬며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즉슨 삼성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동무 것이고 현대 그룹은 북한의 김정은이 오른팔 강경파인 김영철 동무 것이고 저 빌딩은 동무 것이고 이 빌딩은 내 것이라며 서로 웃으며 말을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속내는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북한이 접수했다는 뜻으로 자기는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등을 독려하면서 두고 써먹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몇 년만 더 참고 견디면 매일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이 호언 장담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즉 대한민국을 접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접수하면은 대한민국 재산은 전부 다 우리 것이니까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해줬다고 그런 말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농담 같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해온 온갖 짓거리들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1950년경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을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한 번도 알다시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6.25 남침부터 5.18 사태, 노무현, 노회찬, 위장 타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5.9 대선 및 4.13 총선,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개표기 및 사전 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등은 모두 북한의 기획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가면은 자연히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실정은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1, 2년을 버티기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실정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인해 자신을 그동안 옹호하고 부추겨오던 강경파 김영철, 이성권, 김혁철 등이 제거되어 당과 군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어 허수아비 신세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동안 당과 군의 기반을 다져온 최용해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북한에서 최용해 다음으로 실세들인 여자 외무부상,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무부 차관 최선희는 최용해 이복 친여동생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외무부 장관 이용호도 최용해 라인이라고 합니다. 최용해라는 사람은 올해 71세로 김정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치 감각이 노련한 자이고, 이자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로 인해 1, 2년밖에 버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스스로 허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연방화해서 적화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고 있는 차로 이미 완전히 북한의 하수인들이 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을 내세워 이미 암암리에 대한민국 적화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미국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겉으로는 문재인을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연막 전술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이 북한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얄팍한 위장 전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은 거의 해체된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특수군을 동원하여 서울을 철수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솔직히 우리 군인이나 지금의 국민성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전쟁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함에도 문제는 반대로 한일 관계를 파괴하고 한미 관계까지 파탄을 내려 합니다. 그럼에도 말로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현재 북한과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의 최대 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본 바 조국이라는 놈을 바지로 내세워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박탈, 경찰의 사건 수사 종결권 부여 등으로 검찰을 종이 호랑으로 만든 다음 경찰들을 대거 확충 임용하여 중국의 공안들과 같이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후 적화 전에 미리 이들 공안 경찰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한 후 연방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일념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폭탄을 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핵은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발이 완료되면 단지 명분만 핵 보유국이 됩니다. 개발한 핵폭탄을 자기들이 지금 계속 폭탄 쏘고 있지만은 핵폭탄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은 핵폭탄을 쏘자마자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감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핵폭탄을 절대 쏘지 못합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미 북한은 자산 목록, 북한은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자산 목록 제1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목숨들 같은 자산을 스스로 영원히 황폐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핵폭탄을 쏴갖고 서울이나 부산에 핵폭탄 쏘면 저들도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기 핵으로 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핵폭탄 못 쏴요. 그리고 핵폭탄 쏘자마자 미국 등에서 바로 김정은 자신도 다 죽는 길이길 알기 때문에 절대 핵폭탄 못 쏴요. 안심하셔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을 몰아내는 길만이 대한민국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설마 하다가는 이런 소문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300만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놀이개가 되어지 맙시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찾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나이가 71세인데 제가 우연은 타는 기회에 몇 년 전부터 문재인이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적파시키려는 느낌을 알고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 2, 3년 전부터 태극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저를 강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심지어 제 형제간들까지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5년 동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전화 통화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막둥이 동생이 추석 때 집에를 오라고 하니까 박근혜 파고 태극기 세력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 형제간 인연도 끊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광주 사람들 이렇게 태평인데 죽어봐야 돼요. 김정은 밑에서 다 죽어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네. 감사합니다.